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좋은 성적들 거두셨죠? 연말을 맞아 내년에는 어떻게 미국 주식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자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텐데 저의 경우는 미국 주식의 우상승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믿음은 꽤 강한 편이라서 미국 주식을 하더라도 배당주나 경기 방어주, 가치주 쪽으로는 손이 잘 가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우나 러셀보다는 나스닥 쪽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2026년도 AI 관련 테마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AI와 그 주변의 생태계 종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증시가 좋다. 그러니 이런 종목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 주제를 다뤄야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26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뻔히 예상이 되는 악재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2026년 미국 증시를 흔들 6가지 악재성 이슈 이렇게 잡았습니다.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들, 그것들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자라는 차원입니다. 5년이나 10년의 긴 안목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나름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최종 목적은 내년에 예상되는 지뢰는 피하고 수익은 높이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리포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총 35페이지 정도의 꽤 정성 들인 자료인데요. 1월 초까지 무료로 세팅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정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저자인 저로서는 큰 기쁨일 것 같고요. 다운로드 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증시의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건데요. 제가 꼽은 6가지 중요 이벤트는 첫째가 정부 셧다운 위기입니다. 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건 정확하게 날짜를 못 박지는 못하겠는데 빠르면 1월에서 2월, 늦으면 6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EPA 즉 관세 법안이죠. 이 법안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는 파월이 퇴임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GTC 이벤트,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연결 지어서 빅텍들의 1분기, 특히 2분기의 실적들,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1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것도 큰 변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11월에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가 만기되는 시점입니다. 11월에는 너무나 큰 2개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입니다. 2025년 10월 1일에 의회가 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43일 동안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인가요? 의회가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를 재오픈시켰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내년 1월 30일까지만 유효한 임시안입니다. 내년 1월 30일 자정으로 임시 예산안이 만료가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사상 최장이었던 43일 동안의 셧다운 이후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이 임시였고 단 4개월 동안만 유효했던 거죠. 12개 예산안이 합의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1월 초 휴회이고요. 그 후 3주 동안 기간이 남았는데 나머지 9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사 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셧다운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지난 43일간의 트라우마가 재가동되겠죠. 그동안 손실 입은 GDP,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셧다운이 구조적으로 정착된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는 당연히 불확실성 증가라는 이슈가 생기죠. 이는 명백한 하방 압력입니다.
정부가 셧다운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또한 그 발표가 중단되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IEPA라고 부르는 트럼프 관세 법안 이슈인데요. 이 법안이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죠.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월이나 2월 내 아니면 6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변동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근거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고율로 관세를 때렸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는 이 재판의 쟁점은 IEPA 법안의 수출입 규제 권한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모두 정부가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 판결에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이 두 가지 모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에 정부가 패소를 하면 그동안 징수했던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의 환급 소송이 생길 수 있고요. 재정에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플랜 B나 플랜 C를 동원해서 관세 정책을 이어는 가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관세 환급 소송의 혼란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정부가 승소를 해도 문제인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IEPA 법안을 인정했다라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이것을 빌미로 더욱 거센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고요. 미국과 반미국 진영에서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같은 대응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내년 5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하는 연준 의장 변동의 시기인데요. 현재로서는 친 트럼프파로 알려져 있는 케빈 헤셋의 임명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 같은 케빈 헤셋이 증시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측근을 연준의 의장으로 임명했었던 1970년 닉슨 번즈 파트너십은 연준을 독립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 증시는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의 확보일 텐데요. 트럼프와 헤셋의 파트너십이 연준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권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진영의 요구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휘둘린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과거 1970년대의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증시 폭락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어떤 식으로 어떤 숫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증시가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PDF 보고서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와 닿는데요. 2026년도는 AI 산업의 쇼미더머니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빅테크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기세로 AI 인프라에 투자를 했었죠. 얼마 전 AI 거품론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AI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느냐 이 포인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데요. 이제는 투자자가 AI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AI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즉 쇼미더머니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대는 제 생각에 아마도 내년 3월 중순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2026 행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빈 칩을 발표하면서 2026년도에는 이런 식의 AI 수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 수요 둔화에 대한 자그마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분기의 빅텍들의 실적인데요. 이는 1차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AI의 매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7월쯤에 있을 2분기 실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7월이 AI의 운명을 가를, AI가 진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엘도라도의 황금 강산에서 정말로 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AI 거품의 붕괴는 없다. 이 방향으로 쭉 갈 것이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 뜨문뜨문 나오는 AI 거품론이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11월 4일이죠.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의 중간평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우세지만 대부분의 중간선거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있는 기간의 증시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 패턴에 대한 숫자와 예시는 보고서에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은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증시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10월에서 중간선거 바로 직전까지 바닥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선거 후 12개월은 평균적으로 1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하락이 가속되고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11월부터는 급반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1월에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에 미국 연방정부 그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작년이었죠. 2025년 7월에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법안이 원 빅 뷰티풀 빌이죠. 그 전까지는 36.1조 달러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므로 5조 달러가 증액됐고요. 그래서 총액이 40.1조 달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연 2조 달러에서 2.2조 달러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내년 11월에 40.1조 달러 부채 한도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비상조치로 3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결국 이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뭐다? 불확실성의 증가, 증폭이겠죠?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11월에는 중간선거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채 한도 도달 같은 이슈도 있습니다. 이 두 이슈가 만나 증폭되면 증시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증시를 비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매년 이런 식의 악재성 이슈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그런 지뢰들을 피해서 결국 우상승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올해 한 해 감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